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에게서 감염되는 지역 간 전파도 느는 가운데 전남 지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올여름 태풍을 거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밀려들면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5.18 관련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찬반 갈등을 극복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상생활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 확진자에게서 감염되는 지역 간 전파도 늘고 있어서 이동이 많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방역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4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도 적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일상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는 검사를 받은 뒤에도 동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증상 발현 이후 좀 너무 시간이 좀 지났다는 문제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중에 한 분은 선별 검사를 받고 나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동선이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는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753번은 전북 426번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1월 이후 다른 지역과 연관된 환자가 광주에서만 2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역 내 확산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지만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에서는 지역 간 거리 두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완화된 2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지도 커 방역수칙 준수가 더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줄고 있지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지난달 7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지역 감염. 전남 동부권에서는 지난 한 달여 동안 1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은 확산세가 꺾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 추세 속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이번 정부 결정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오는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전남 지역 유흥시설 5종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 체육시설, 음식업소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일반 관리시설도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하로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에 의한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역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먼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순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날이 비교적 포근했다가도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다시 영하권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로 인해 특히 구름의 양이 많겠는데요. 때문에 오늘 전남 서해안과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에서 8m 안팎의 약간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다른 현안 법안들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해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5.18 법안 처리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되면 정기회기나 또 정기 이후 임시회에서 금년 내에 역사왜곡 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됩니다.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역시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5.18 관련 핵심 법안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 그리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 등 광주 전남 5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 때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공수처법 개정을 정면 돌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역의 핵심 현안 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광주 전남 핵심 법안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하도록 촉구하는 광주 전남 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습니다. 정부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역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도민운동본부 이민원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자체 간의 경쟁은 치열한데 정부 차원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작년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122개의 추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정부의 공식 대응은 용역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용역 후에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어느 우리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준비가 안 된 듯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 네, 운동본부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하고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나주에 건설되어 있는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광주와 전남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광주에는 어떤 기관, 전남에는 어떤 기관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해야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더 채용을 할당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함께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79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공공기관 말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또 고용 효과, 산업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설득을 할 때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공공기관을 달라고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부가 설득이 되는 거고 공공기관도 설득이 되는 거고 그 공공기관도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 이제 그 마음속에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 그 임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보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투자를 하겠다. 또 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니까 특별히 교통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자체가 투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출범식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광주 전남운동본부로 출범하는데요. 뭐 대구 경북본부, 또 부산 경남본부 뭐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하고 지역과 지금 긴밀히 지금 그 유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이제 최소한 이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부를 설득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국회, 정부 여당 등을 방문해서 또 논의를 또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운동본부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닭과 오리 5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다른 농장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올여름 태풍과 코로나19에 지친 농민들이 AI 피해까지 입지 않을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오리 농장 앞 도로입니다. 지난 5일 고병환성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진입도로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주말 동안 이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9,800마리와 인근 3km의 농장 10곳에 닭, 오리 49만여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오리하고 닭하고 다 했어요. 반경 3km 내에 들어가는 거는. 뭐 태풍에 그랬지, 뭐 코로나19로 그랬지. 참 이거 힘들죠, 농민들은. 방역당국은 농장 간 수평 감염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생 농장 10km 이내 54개 농장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3년 만에 AI 발생해 농민들의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항상.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보니까. 때문에 AI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농장과 차량 출입이 중복된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4단계 소독과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오리 농장 180곳에도 이동 감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AI가 이번에 발생한 농장 하나에 그치고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닭,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 11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상금 20여억 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8월 광주FC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 광주시는 기 전 단장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기 전 단장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구단 예산 3억여 원을 지출 서류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기 전 단장 외에도 광주FC 직원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 21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연대 성명을 내고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용도 변경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공익은 현저하게 훼손되는 반면 기업만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가 보전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도심 1호 습지인 만큼 개발이냐 보존이냐 찬반 갈등이 뜨거웠는데요. 공론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국가습지로 지정해 고시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입니다. 하천을 따라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 2.67제곱킬로미터 구간에는 멸종, 위기종, 내종 등 829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치를 인정한 장록 국가습지에는 몇 가지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이곳은 광주의 첫 번째 보호습지입니다. 국내에서 26번째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는 하천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5번째, 도심으로 따지자면 국내에서 첫 번째로 지정됐습니다. 습지가 도심에 있다 보니 개발 가능성 때문에 다른 습지에서는 보기 힘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환경부가 국가습지로 지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습지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논란이 뜨거웠는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사회적 공론화와 설득 과정을 거쳐 결국 지난해 85%의 주민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성과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국가습지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가 환경부에 국가습지 지정 범위를 제출하면서 KTX 투자 선도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0.088제곱킬로미터를 습지 지역에서 제외한 겁니다. 제척된 구간들이 습지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는 구간 둔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광주시에서 이 제척된 구간들에 대한 보전 방안들, 보호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모두 끝난 뒤에 국가습지로 지정된 탓에 본격적인 보전과 관리 사업은 내후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 2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고 김용균 씨가 작업 현장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주는 벌금 450만 원만 내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한국전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32명 가운데 31명이 비정규직이라고 강조하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5.18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 광주가 오는 11일 오후 첫 공연을 시작으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모두 5차례 공연된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초연된 이후 고향과 부산, 전주 등을 돌며 순회 공연을 펼쳤고 13,000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뮤지컬 광주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객석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고 지역 초중학교에 야구용품을 후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2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기용 공 3박스 등 모두 3천만 원어치의 야구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아는 매년 호남 지역 초중학교 팀을 대상으로 야구 대회를 열고 물품을 후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용품만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수창초등학교가 친일 잔재로 지적되어 온 교가를 교체했습니다. 수창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체 구성원들이 친일 잔재 청산 필요성을 인식해 노유섭 시인이 작사하고 전 남부대 신동민 교수가 작곡한 새로운 교가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수창초등학교의 교가는 친일 인사의 작사, 작곡과 일본 군가풍의 음율과 음기를 사용해 친일 잔재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되는데요. 단 차주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단속이 유예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대비 14%가량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 2년간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도 8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월 15일과 16일 전남대 방송국 기자들이 작성한 뉴스 원고와 서클 활동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전남대 학생운동뿐 아니라 교수들의 활동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역사성과 희소성이 높은데요. 민족 민주화 성회 유인물, 제1시국 선언문 등 관련 기록물들도 다수 발견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유명 매체인 아트리뷰가 선정한 올해의 파워 미술인 백인에 김선정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트리뷰는 김선정 대표이사에 대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을 추진하는 등 메시지와 여운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이번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인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도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1일부터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섬 겨울꽃 랜선 축제가 열립니다. 3km에 걸쳐 펼쳐진 애기 동백꽃 2,004만 송이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안군은 섬 겨울꽃 홈페이지를 통해 애기 동백꽃과 애기 동백을 주제로 한 작품 회화전도 실시간 방송할 예정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날씨 변덕이 심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낮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한 반면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권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대기와 바다의 온도차로 인해 특히 구름의 양이 많겠는데요. 때문에 오늘 전남 서해안과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에서 8m 안팎의 약간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돼서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온 2도 안팎까지 오른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무안은 0.5도로 시작해 낮 기온 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에서도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